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요. 이 정치권을 향해서 역선택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어제 자신의 SNS에 민주당 경선 국민선거인단 모집에 본인이 신청했다라는 인증 사진을 올린 건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보다 추미애 후보님께 마음이 더 간다. 모두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국민선거인단 모집에 참여를 권유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자,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국민 참여 경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도였다라고 이야기를 나중에 하긴 했지만, 글쎄요, 이게 논란이 좀 시작이 됐죠. 그렇죠. 사실 모든 그 경선에는 모든 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심과 민심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비율을 네. 어떻게 할 건가, 민심이라고 할 때 상대당 지지자들을 어떻게 걸러낼 건가,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였는데, 사실은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서만 계속 문제가 됐어요. 민주당에서는 일정 정도 걸러지는 장치가 있거든요. 여론조사할 때도 미리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걸러지는 장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전혀 묻지 않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거의 그 요새 유례가 없이 민주당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지점을 파고든 거죠. 그래서 네. 양쪽에 다 예의가 있는 것 같아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당내에 있어서 역선택 문제를 주장했는데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네. 실천해 보이는 거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당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양수격장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이 주자들이 각 캠프에서 국민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상황에서요. 대상은 누구나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자인 일반 국민이 지금 국민선거인단에 가입을 해서 모집에 응한 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한 대로 거꾸로 특정 후보를 의도를 가지고 지지를 하고 투표를 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요? 이준석 대표도 받았다잖아요. 아하. 네, 국민 경선 참여에 관련해서 저도 문자를 받았고. 참여해달라고. 네,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들어가서 휴대폰 인증만 하면 됩니다. 네. 휴대폰 인증만 하면 그게 민주당의 지지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 자체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럼 선거인단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네.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 역선택의 의미가 있는지 그쵸.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모수가 말씀드렸던 많다면은, 것처럼 그쵸. 모수가 많으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네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강훈식 대선 경선 기획단 공동단장은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띄운 역선택 논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1차 선거인단 모집에 7일간 77만 명, 76만 명 가까이 신청해서 들어왔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온 겁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한 29일 더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저희 목표가 한 250만 명 정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역선택은 의미는 없습니다. 250만 정도가 한다면 그게 뭐 100만 명이 역선택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수준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럼 왜 했을까? 좀 샘난 거 아닌가?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 들은 것처럼 네. 이 일단 대상이 많아지면 역선택을 하는 것은 의미가 녹아 없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 역선택의 문제점에 대해서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화두를 던진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죠. 예, 어쨌든 뭐 좀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볼 필요가 있어요. 막판에 재밌게 샘난 것 아니냐. 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하. 실질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의 의사,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016년 상황에서 스스로 문재인 후보가 50%를 넘어갈 때, 박근혜 지지자들이 또 역선택하자고 막 선동하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역선택이라는 이론적 이 타당성은 있으나 현실적 이 적실성은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고, 그리고 다 기존의 흐름대로 끝이 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자기가 들어봤다, 좋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재명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네. 추미애는 뭐 때문에 한다 하면서 여기에서 자신이 역선택을 하겠다고 하고 역선택을 선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분명한 좌표를
찍고 거기에 대해서는 비토를 놨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의 행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네. 역선택을 허용했다라고 하면서 하이트 해커 이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네. 사실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역선택의 개념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그런 선택을 해서 역선택에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래도 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인데 네. 최고위원이 한 행동은 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자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는요. 오늘 오전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약체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는 것이니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약체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는 것이라서 역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추미애 후보는 뭐가 됩니까? 보안 결함을 미리 알려줘서 보완할 수 있게 하면은 화이트 해커입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은 29.9%, 이재명 지사는 26.9%,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18.1%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는 지난주에 비해서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요, 5.9%가 오르면서 세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앞으로 2달 동안 여권, 대선 레이스가 진행이 이제 될 예정인데, 자, 현재 추이를 봤을 때는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선두를 달리는 다른 주자들을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추세로만 본다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사실은 그전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가능성이 조금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래 선거 때 막판 정도 되면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결집 효과가 있는데 1등 주자는 결집에 한계가 있고 2, 3등 주자 같은 경우는 결집력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착시 현상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응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김 빠진 사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수세적으로 했고 그래서 일대 다수의 구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계속 그런 수세적인 게 반영이 돼가지고 저런 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계속돼가지고 만약에 8.15 그때쯤 해가지고 첫 발표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는 그동안에 그 예선 때 했던 거하고 같은 전략으로 가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화면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와는 달리 여성 지지층의 지지율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 두 후보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현재의 이 여론조사를 갖고 의미를 부여하는 건 어려워요. 아, 그래요? 지난주에 좀 이 언론판에서 시끌벅적했던 국민의힘 20대 여성 지지율이 0 또는 1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는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퍼센테이지가 나타났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그 추세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게 갑자기 지금 이 조사가 상당히 이재명 지사 쪽은 당혹스럽게 만들고 이낙연 지사 쪽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이후에 또 계속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고 그리고 네. 거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낙연 지사의 여성 표심이 계속해서 상승 경향을 추세를 가는 경향성을 띄구나 안 띄구나를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한 개 보고 경향성을 띄었다 안 띄었다로 네.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예. 네. 아까 언급하신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가 오늘 준비하지 못한 내용을 네.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네네. 저희 홈페이지에 따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부인이죠. 김숙희 여사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개설된 한 블로그를 통해서인데요. 김 여사는
이 전남 진도의 수해 현장을 찾는가 하면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김 여사의 최근 행보도 여성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사실 지금 1위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양쪽 다 여성과 관련된 리스크가 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처가 리스크가 좀 있는 거고, 지금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그 바지 논란으로 촉발된 김부서 씨가 계속 지금 이 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낙연 후보의 지금 부인인 김숙희 여사가 또 지역도 전남. 네. 전남은 사실 이낙연 대표가 자주 가기는 좀 힘든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본진인데. 네.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중장년층 여성들의 표심을 얻는 그런 모습은 그건 충분히 이거 전략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이게 추세적으로 네.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건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네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생각을 해보면 네. 분명한 반사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